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아, 조기로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이 아주 단정해 보이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원 생활 12년의 경험을 살려서 쓰임 100%의 집을 지은 남편 조길호입니다. 꼼꼼한 남편 덕분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 남미영입니다. 전원주택을 대부분의 짓는 분들은 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집에 저게 좋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넣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저희는 사실은 좀 덜어내는 작업을 했죠. 살아보니까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가는 거 이런 데는 이제 과감하게 덜어내는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죠.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 지붕 선은 범상치가 않네요. 평면도 뭐 네. 제가 보기에는 바깥하고는 좀 안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아내도 또 보여드릴 게 많답니다. 그러면 안을 네.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시겠어요? 네. 무려 12년간 전원주택살이를 해본 부부는 얼마나 알찬 집을 지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맨 처음 우리를 반기는 건 웰컴룸. 그리고 현관 앞 화장실을 지나면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실은 더 안쪽에 위치하고 있죠. 얼핏 봐서는 너무 평범한 게 아닌가 싶지만은 집 곳곳에 유경험자의 노하우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여기가 차고 공간인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네. 완전히 반전의 공간인데요. 네. 이건 누구 아이디어세요? 저희 집사람. 그러세요? 네. 처음엔 그냥 차고로만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는 좀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꿔보자 해서 웰컴룸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이건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신데요. 감사합니다. 오시는 분들도 부담이 없으시겠어요. 예. 신발을 안 벗어도 네네. 그냥 들어와서. 네네. 그 오자마자 대문 열자마자 이렇게 여기 와서 바로 앉아서 시골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여름에는 뭐 5시, 6시 일어나셔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집을 다른 집을 방문할 때도 그때 작업복 차림으로 그러면은 아침 일찍 다른 집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냥 서 있다가 몇 마디 하고 그냥 이렇게 어르신들을 좀 보내니까 그게 좀 전에 살던 전원주택에서는 웰컴룸이 따로 없었대요. 그런데 막상 전원 생활을 해보니 외부인의 출입이 생각보다 자주 있더라 이거죠. 저기 또 문이 하나 있네요. 아, 네. 저기는 이제 게스트룸 손님방이에요. 게스트룸이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완전히 별채처럼 따로 만들어 봤어요. 안에다가 이제 뭐 화장실, 세면대 다 화장실도요? 예, 해놓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웰컴룸을 여기다 이렇게 만드니까 그 안채하고 그다음에 그 손님방하고 그 분리 공간의 어떤 자연스러움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웰컴룸. 그러게요. 네. 한옥의 공간을 굉장히 닮았는데요. 사랑채네요.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사실은 한옥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네. 한옥을 짓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도 최대한 좀 그런 좋은 점들은 저희가 좀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바꿔보자. 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이 첫 공간에서 저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서 실내 공간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아, 네. 좀 차 한잔 하셨으니까 따뜻한 안으로 좀 들어가실까요? 네. 안채에는 또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을지.
단층 구조로 지은 이 집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사적인 공간이 나오는데요. 현관을 지나면 작지만 깔끔하게 이를 데 없는 주방이 먼저 우리를 반깁니다.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근데 바깥에도 꽤 큰 테이블이 있었는데 안에도 6인 테이블이 있네요. 예. 여기 두 분 사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예전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오시는 분 방문 목적에 따라서 좀 잠깐 있다 가실 분 아니면 조금 더 차담이나 좀 조용한 공간에서 이야기하실 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좀 다루 있더라고요. 그래서 웰컴룸에서는 이제 잠깐 들렸다가 빨리 이제 가시는 분들. 근데 이제 한 2-3시간씩 이제 머무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오셔서 다과도 하고 그다음에 커피도 조금 더 먹고 뭐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현관에서 옆에 확장돼 있는 신발장이나 창고인가 해서 둘러봤더니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집에는 총 4개의 화장실이 있어요. 4개요. 네. 아니 비 오는 집이라고 하더니 설마 그런 뜻의 비 오는 집? 손님방에 세면대 겸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현관에 하나 있고 저쪽 안방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 외부에 화장실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화장실이 이렇게 많은 이유. 그 안에도 유경험자의 노하우가 숨어 있대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제가 사람을 좋아합니다. 요 화장실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대부분 화장실은 그 중문 안에 네네.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이. 그런데 저희도 이제 중문 바깥에 어떻게 보면 중문만 닫으면 소리라든지 이런 게 좀 차단이 되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급자 위주의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서 공사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화장실의 위치 같은 것들이다 보니까 밥을 먹다가 문만 열면 변기가 보인다든지 그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실의 위치를 저렇게 잡아놓게 되면 현관과 세면대 그리고 이제 화장실 어떻게 보면 이 주방 공간에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2개 정도의 전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갈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안심되게 맞아요. 네, 어떠한 소리를 내셔도 되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불편하면 주인도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방엔 또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으려나? 저는 일단 주방은 수납이 많이 되는 곳을 첫 번째로 원했고요. 주방에서 쓰는 물건과 도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밖에서는 안 보이게. 가만. 그런데 전원주택마다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없네. 전원주택 가면 거의 대부분 아일랜드 식탁이에요. 예. 예쁘죠. 보기 너무 좋고 참 부럽습니다. 저도. 근데 일단은 도저히 저렇게까지 깔끔하게 아일랜드 식탁에 아무것도 없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에 제가 앞에 이렇게 가림막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조금 높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부엌 일을 할 때는 되게 안정감이 있거든요. 되게 저 바깥에 계시는 분은 안 보이니까 편하게 제가 쓸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팬트리입니다. 네. 사실 주방 살림은 줄어들기가 참 힘들어요. 조금씩 늘기 시작을 하는데 공간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 안쪽에 있는 거는 뭐가 있는지를 제가 잊어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팬트리를 좀 넓게 해달라. 그래서 중요한 건 넣을 때 깊게 만들지 않는 것. 깊게 만들면 물건들이 안 보이거든요.
대신 주방기 안쪽으로 깊지 않은 팬트리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직관적이에요. 바로바로 보면 다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예, 금방금방 찾을 수 있고 예, 또 샀던 것도 안 살 수 있고요. 집을 2번 이상 지으신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학습 효과가 빨리 되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과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한 톨도 남겨지거나 소비되는 공간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사적인 공간까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가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주방과 완벽히 분리된 거실은 음식 냄새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주방보다는 좀 더 사적인 공간인지라 안쪽에 배치한 거랍니다. 이제 조금 더 프라이빗한 거실까지 제가 허용돼서 들어온 거네요. 잘 안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천정에 나무 보가 있는데 이게 장부 결합 같은 것들을 보니까 실제 구조체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이게 중목구조 특징인데요. 네네. 중목 구조는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자주 쓰는 건축 구조인데요. 얇은 구조재를 촘촘히 배치하는 경량목 구조와는 달리 두꺼운 기둥과 보를 사용한답니다.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실인 거고 아까 저쪽이 그러니까 주방 공간? 그러면 주방 공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중목 구조가 예. 연결이 돼서 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저 텐마루입니다. 예, 저 텐마루가 먼저 집에서는 텐마루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처마가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아는 그 미국식 목조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량 목구조인데 경량 목구조의 경우에는 처마가 이제 멀리까지 나가기가 좀 힘이 들죠. 그래서 이 중목구조로 해서 처마를 더 나가게 하신 거고 그 또 처마 밑으로 해서 로망이셨던 텐마루를 드디어 만드신 거군요. 공간이 분리는 돼 있지만 또 말씀하셨던 텐마루를 통해서는 공간이 연결이 되면서 네, 맞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제가 칭찬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 건축가님 아직 일러요. 진짜 칭찬할 곳이 또 있거든요. 나와 보니까 안에서 보는 전경하고는 또 다르네요. 그리고 양 옆으로 이렇게 산세가 이어져서 딱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가운데 있는 느낌인데요. 한국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경이라고 하는데 그 차경 중에서도 원경을 착용한다라는 게 한국 정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멀리 보이는 이런 산세들을 그야말로 정원 안으로 들여오신 거네요. 크게 여기 조경을 안 하신 이유이기도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석이조였죠.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그래, 빌려오자. 그 정원 한가운데 돌과 그다음에 소나무 한 그루를 세워 놓은 걸 보면 한국의 그 정서인 여백의미가 있어서 12년 전원주택살이를 통해 깨달은 중요한 노하우. 자고로 정원은 단순할수록 좋다는 것. 주변 경치가 큰 수고를 덜게 한 셈이죠. 그리고 산세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지금 쭉 둘러보니까 이 지붕 라인하고 굉장히 잘 이렇게 연결돼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건축가님 말씀대로 그 의도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지붕을 보면 이쪽 부분이 좀 높고 이쪽 부분이 좀 낮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뒤쪽에 지금 무성산인데 뒷산이 그 산세를 쭉 보다 보면은 이쪽이 산이 높고 이쪽이 또 낮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하면서 산세와
그다음에 그 집의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조화롭게 하려고 네. 이제 그렇게 설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네에 조성되어 있는 곳에 저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의 모습을 방해하지 않게 예, 소박하면서 자연 속에 잘 묻힐 수 있는 예, 그런 색깔과 그런 집으로 짓고 싶었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건축 전문가이시에다가 조경 전문가에다가 도시 계획까지도 고려를 하신 집을 지으신 거네요. 네. 우연찮게 그렇게 됐습니다. 10년, 20년 뒤에 가급적이면 좀 손을 좀 안 볼 수 있는 집, 이런 집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지붕은 좋은데 외관이 화려하거나 뭐가 화려하면 그 화려함 속에 그 이면에는 그 하자가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전원주택에 살아보지 않으면은 하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를 거려. 하지만 이 부부는 알잖아요. 저런 다각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음새 같은 부분에서 하자가 생기거나 그럴 요인들이 좀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 어차피 지금 약간 시옷자 형태로 틀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그 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그 사이에다가 좀 강판을 똑같은 재질로 강판을 쭉 덧댄 거죠, 밑에다가. 그래서 그 덧댄도 살짝 대지 말고 좀 넓게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달라고 했고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저희가 올라가서 뭘 고쳐야 되는 일이 없는 그런 하자가 안 생길 수 있는 예, 그런 집을 지어달라고 시행사 측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예.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곳곳마다 숨겨져 있는 디테일 같은 것들이 역시나 한번 집을 지어보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이 지금 다 묻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의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채워넣는 그런 주택이었다면 제가 보기엔 이 집은 비워내면서 만드신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가님이 그 저기 뭐냐면 그 해설을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건축주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보통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40평짜리, 50평짜리, 방 3개에 화장실 하나라고 하는 왓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우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중목 구조라든지 그거에 의한 처마라든지 그 처마 밑에 생겨나는 툇마루에서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어떤 공간에서 맞이할지 건축주 분들이 한 번에 그 경험을 통해서 전원주택에서 비워내야 할 것과 그리고 담아야 할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지은 집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원주택살이 유경험자의 조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저도 처음 집을 질 때는 조그만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원주택 할 때 필요한 어떤 그 도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어떤 도구들을 어디다 놓을 데도 없고 전원 생활하면서 창고는 뭐냐면 크게 지면 질수록 좋고 작아서 후회를 하지 크게 져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창고는 전원생활 필수품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만큼의 경비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은 감수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조금만 더 들여서 그걸 할 걸 막 이런 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거든요. 예,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이분을 또 선택도 했고요. 네,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살고 있고요. 내려놓아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고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집.
쓰임 100% 집에서 꽉 찬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